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외교적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한미 기술 프로젝트 현장에 투입된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의 대규모 작전이 평화롭던 건설 현장을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바꾸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신분 확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집단 구금되었고, 한국 정부는 분노와 당혹 속에 외교 대응을 준비합니다. 외국의 오만한 처사와 한국의 위험 있는 현실이 충돌한 이 상황.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지난 30년간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와 경제의 흐름을 분석해온 국제정치 경제학자입니다. 수많은 국제 분쟁과 협상을 지켜봐 왔지만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이 사건만큼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든 비극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나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붕괴이자 동맹의 얼굴에 가해진 폭력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학자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사건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의 건설 현장은 희망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하늘을 향해 뻗어나갔고, 수많은 헬멧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미래를 건설하고 있었죠.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한미 양국의 기술력과 자본이 결합된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 메타플랜트였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투자와 수만 개의 일자리를 약속한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꿈 그 자체였네요. 하지만 그날 오후 현장의 모든 소음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희망의 땅은 순간 공포와 혼돈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이 들이닥친 것은 점심시간이 막 지난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을 포위했고, 중무장한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공포에 떨어야 했죠. 요원들은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몰았고, 신분증을 요구하며 거칠게 그들을 다루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의 고지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합법적인 단속이라기보다는 마치 적대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 작전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은 총 475명, 그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의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곧바로 인근 구금 시설로 이송되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 국민 수백 명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구금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민법 집행을 훨씬 뛰어넘는 매우 위험하고 도발적인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배후에 거대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구금시설 내부의 증언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비좁고 불결한 공간에 짐짝처럼 던져졌고, 기본적인 식수나 의료 지원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한 근로자는 갑작스러운 구금의 충격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숨을 쉬기조차 힘든 극심한 공포 속에서 자신이 왜 이곳에 잡혀와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죠. 이것은 법 집행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이 국가 권력의 이름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겪어야 했던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었습니다. 구금시설에는 침대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이들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차가운 몸을 녹이기 위해 저녁 식사로 나온 딱딱한 빵을 데워 서로 껴안고 잠이 들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했죠.
변기가 그대로 노출된 공간에서 식사를 해야 했던 굴욕적인 경험은 그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담긴 폭력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으로 타전되었습니다. 서울의 반응은 과거 그 어느 때와도 달랐습니다. 이전의 비자 문제 때와 같은 차분한 대응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한국 정부는 즉시 외교부 성명을 통해 비인도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주미 대사를 통해 백악관과 국무부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헤드라인 뉴스로 다루며 미국의 폭력적인 법 집행을 맹비난했네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미 동맹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첫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다음 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단속이 불법적인 취업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상용 비자나 전자여행허가로 입국하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죠. 브리핑 내용 어디에도 구금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나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며 그들이 이 사건이 몰고 올 외교적, 경제적 후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기술적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의 문호가 극도로 좁아진 현실 속에서 이런 대규모 첨단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단기 상용 비자의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고 미국 정부 역시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해왔던 문제였죠. 하지만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강경파들은 바로 그 회색지대를 파고들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맹국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이것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야비한 정치 공세였습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메타플랜트 건설 현장은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핵심 기술 인력들이 모두 사라지자 공장의 모든 시스템이 즉시 멈춰섰습니다. 크레인들은 하늘을 향해 팔을 뻗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수만 톤의 강철 자재들은 주인을 잃은 채 붉은 녹이 슬기 시작했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수많은 하청업체들은 당장 다음 날부터 일감을 잃고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희망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공장이 절망의 기념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장과 동시에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미국 부품 공급업체들과 건설사들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죠. JP모건과 같은 투자은행들은 긴급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태가 단순한 건설 지연을 넘어 미국 남동부 제조업 공급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정치적 리스크가 미국 투자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지적했네요. 동맹국의 근로자들을 하루아침에 집단 구금하는 나라를 과연 어떤 기업이 신뢰하고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조지아 주정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를 강력하게 비난했죠. 존 오소프 의원은 이것은 조지아 주민들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해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 사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고 하더군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내부로부터 분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내부의 반발은 정치권을 넘어 경제계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이례적으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성명은 이번 사태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어리석은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죠.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행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입니다. 저는 이 성명을 읽으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이민 문제를 넘어 미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내분으로 번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워싱턴의 권력은 이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백악관의 침묵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런 대규모 작전을 백악관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감행했다고는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백악관은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나도록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 정보망에 따르면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격렬한 내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부와 상무부는 외교적,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며 조속한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강경파들은 원칙을 굽힐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는 것이었죠.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며칠 뒤 워싱턴에서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묻는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미국 의회 방송을 통해 그 광경을 전부 지켜보았죠.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국토안보부 장관을 증인석에 세우고 왜 동맹국과의 협의도 없이 이런 무모한 작전을 감행했는지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장관은 법 집행의 원칙만을 되풀이했지만 그의 답변은 의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네요. 청문회는 명확한 해답 없이 미국 정부의 부처 간 불통과 책임 회피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끝났습니다. 저는 이 무기력한 광경을 보며 미국의 시스템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기나긴 협상 끝에 구금되었던 한국인들은 모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석방은 환영받는 귀환이 아닌 자진 출국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추방당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들의 모습은 지치고 해숙했죠.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안고 돌아온 전쟁의 피해자들처럼 보였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금 당시 공황 발작을 겪었던 한 젊은 엔지니어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고국에 돌아온 지금도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한 채 낯선 사람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미국은 법을 집행했다는 명분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지은 최첨단 공장은 이제 그것을 움직일 두뇌와 신경망을 모두 잃고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남았습니다. 핵심 기술자들이 모두 떠나버린 지금 저 공장을 다시 가동시킬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죠.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원칙을 지켰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텅 빈 공장과 산산조각 난 신뢰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상처뿐인 승리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토안보부는 관련 기업들에게 이민법 위반을 근거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상처 입은 파트너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나 다름없었죠. 한국 기업들은 즉시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미국 내 유력 인권 변호사 그룹이 이번 사태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폭력이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외교와 경제를 넘어 미국 법정에서 그 진실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에 한국 재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긴급 성명을 통해 미국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파트너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발표했죠.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북미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 역시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네요. 이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가 미국 시장을 떠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독일의 유력지 슈피겔의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그 내용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칼럼은 오늘의 한국은 내일의 독일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죠.
일본의 니케이 신문 역시 비슷한 논조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미 양국 관계를 넘어 미국이라는 브랜드 자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고 선명합니다. 조지아의 마크와 같은 수많은 노동자들은 다시 희망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라는 시장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그리고 수십 년간 피로 쌓아 올린 한미 동맹의 가치는 단 며칠 만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든 파국을 지켜보며 과연 이번 사태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태평양 건너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누군가가 이 어리석은 게임의 유일한 승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과 무거운 질문들 뿐입니다. 과연 저 거대한 메타 플랜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이 깊은 상처를 회복하고 동맹국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이번 사태가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거대한 꿈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은 아닐까요? 저는 제 서재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어리석은 과오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비극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지금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한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팩션 서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